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운동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운동은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고 근육이 줄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 부족보다 잘못된 운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고령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 운동 중이거나 운동 직후에 사고가 생긴 분들이에요. 낙상, 골절,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 이런 사고들이 열심히 운동하다가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낙상이 운동이나 신체 활동 중에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젊을 때 하던 운동 방식을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에 괜찮았던 운동이 70대에는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70세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운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움직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운동이 왜 70세 이후에 더 조심스러워지는지 이해하려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해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장이 달라집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심장의 기능이 조금씩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기능, 특히 피를 받아들이는 이완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젊을 때 심장은 고무풍선처럼 탄력 있게 쭉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대 심박수도 줄어들어요. 최대 심박수는 대략 220에서 나이를 뺀 숫자로 추정하는데 70세면 약 150 정도가 됩니다. 이는 30세일 때의 190과 비교하면 꽤 큰 차이예요. 운동 강도를 올릴 때 심장이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젊을 때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혈관이 달라집니다.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 튜브처럼 탄력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액의 충격을 흡수해줘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직이라고 해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오르기 쉬워지고 혈압이 작은 자극에도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운동 중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이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근육과 뼈가 달라집니다. 근육은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면 힘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발이 걸려도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뼈 안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충격에 뼈가 훨씬 쉽게 부러져요. 특히 허리, 엉덩이, 손목이 취약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기억해 두세요. 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파트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운동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 바꾸세요라는 뜻으로 들어주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달리기. 달리기는 심폐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도예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는 것. 이게 70세 이후에는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든 심장은 급격한 부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심박수가 크게 오르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리는 게 좋을까요? 대화 테스트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달리면서 옆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가빠서 말하기가 힘들다면 그건 이미 심장에 무리가 가는 강도예요. 속도를 줄이거나 빠른 걷기로 바꾸세요. 급경사를 내려오는 등산.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급경사를 내려올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3, 4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몸무게가 70kg이라면 무릎에는 순간적으로 200에서 280kg에 가까운 힘이 실리는 거예요. 게다가 근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급경사를 내려오면 균형을 잃기 쉽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실 수 있을까요? 경사가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시고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하산할 때는 천천히 발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내려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꽉 참는 근력 운동.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의학적으로 발살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서 숨을 꽉 참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매우 크게 올라갑니다. 1985년 의학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 이 순간 수축기 혈압이 250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평소 혈압이 130에서 140 정도인 분이 순간적으로 250이 넘어간다는 건 혈관과 심장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반드시 숨을 내쉬세요. 힘을 줄 때 후 하고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가볍게 하시고 대신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동하세요. 무게 자랑이 아니라 꾸준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찬물 샤워나 냉수 노출. 운동 후 시원하게 찬물 샤워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자극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갑자기 찬물이 닿으면 몸이 이 자극에 즉각 반응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분께는 이 자극이 부정맥이나 심혈관 사건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운동 후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겨울철 야외 운동 후 급격히 찬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안장에 앉아서 타는 자전거. 자전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좁고 딱딱한 안장에 오래 앉아서 타는 건 주의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 안장의 압박을 받으면 해당 부위의 신경과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 자전거 타기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일 장시간 타는 분들께서는 안장의 종류와 자세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요. 실내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 모두 한 번에 30분 이내로 타시고 중간에 잠깐 내려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안장이 너무 좁고 딱딱하다면 쿠션이 있는 안장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비트는 동작 예를 들면 과격한 골프 스윙.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골프 자체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문제는 허리를 최대한 비트는 풀 스윙 동작이에요. 나이가 들면 척추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가 얇아지고 뼈의 강도도 떨어집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특히 더요. 허리를 강하게 회전하는 동작에서 척추에 압박이 가해지면 뼈가 미세하게 골절되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골프를 즐기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스윙 크기를 줄이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전문 레슨을 통해 허리 부담이 적은 스윙 자세를 익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은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운동을 하다가 다음 5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질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 누르는 느낌, 타는 느낌.
어떤 형태로든 가슴 불편감이 생기면 즉시 멈추세요. 이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이 지나치게 가빠질 때. 운동 중 약간 숨이 차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호흡이 힘들어진다면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올 때. 눈앞이 핑 돌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멈추세요. 억지로 계속 운동하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리가 저리면서 차가워질 때. 운동 중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진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야에 이상이 생길 때. 눈앞이 흐려지거나 한쪽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갑자기 사물이 둘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다섯 가지는 미국 심장학회 및 여러 의학 가이드라인에서 운동 중단 신호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증상이 생겼는데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가슴 통증이나 시야 이상처럼 심각한 증상이 생기면 빠르게 의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운동하실 때는 되도록 다른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하시거나 가족에게 외출 사실을 알리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번엔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하나요? 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70세 이후에도 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더 빨리 몸이 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에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원칙 1. 대화가 가능한 강도로 운동하세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짧게라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적절한 강도예요. 이 정도 강도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원칙 2. 한 번에 30분 이내로 하세요. 한 번에 1시간, 2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30분씩 나눠서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짧게, 자주, 규칙적으로. 이게 70세 이후 운동의 핵심입니다. 원칙 3. 준비 운동을 반드시 5분 이상 하세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본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과 혈관, 근육과 관절 모두 갑작스러운 부하에 놀랍니다. 가볍게 제자리 걷기, 팔다리 스트레칭으로 5분 이상 몸을 풀어주세요. 이 5분이 운동 중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원칙 4. 숨을 참지 마세요. 어떤 운동을 하든 숨을 참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힘을 쓸 때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원칙 5.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셨다가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심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운동 중 어느 강도까지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심장도, 혈관도, 근육과 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운동하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주의 운동을 기억해 주세요. 무리한 달리기, 급경사 하산, 숨 참는 근력 운동, 갑작스러운 찬물 노출, 장시간 자전거, 과격한 허리 회전 운동. 이 운동들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세 이후 운동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오래, 안전하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한 번 다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몸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운동을 막 시작하시려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